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스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소개할 레시피는 오리가미 버전 2네요. 맞습니다. 그때는 이제 웨이브 필터였지만 오늘 콤 필터로. 네, 콤 필터. 하시고. 그럼 이 레시피를 지금 TT에서 쓰시는 거고. 지금은 조금 다르긴 한데 개선된 버전이어서 그게 이제 딱 쓰게 될 겁니다. 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핫과 아이스 네. 이렇게 두 개. 네. 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오리가미 드리퍼 특징이 뭐예요? 스탠다드 하리오랑 비교하면 제일 좋아요. 네. 경사는 하리오랑 비슷한 좀 급격한 경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장 큰 특징은 하리오보다도 더 큰 배출호를 가지고 있고 네. 이 20개의 많은 리브거든요. 직선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홈 필터를 딱 장착했을 때 하리오는 필터랑 접촉되는 부분이 좀 많은데 오리가미는 거의 접촉되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필터링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져요. 넓은 필터 유효 면적을 사용할 수 있어요.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 공간에 미분이 붙게 돼요. 미분들이 고일 수 있게 되고 그 미분들은 위로 뜨게 되고 추출이 좀 원활하게 되면서 추출이 빨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미분 컨트롤이 되게 쉽고 용이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빠른 추출이 가능하게 만들어진 드리퍼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리브가 필터에 닿는 면적에 따라서 이 추출 속도가 바뀌는 거잖아요. 맞아요. 하리오는 24개의 리브가 있는데 그중에 12개만 길고 네. 12개는 짧으니까 네, 네. 얘는 20개가 다 다 붙어 있는 거네요. 직선이에요. 네, 고노 드리퍼 있어요. 네. 리브가 없고 딱 붙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하단에만 있죠. 엄청 느려요.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날 정도로 추출이 느리거든요. 네. 이러한 드리퍼는 추출이 빠른 게 장점이지만 바이패스가 많이 되는 게 단점이기도 해요. 요즘에 유행하는 트리콜레이트 같은 원통형 드리퍼들 있잖아요. 네. 완전 추출을 베이스로 하지만 이러한 드리퍼들은 완전된 추출과 약간의 중간 정도의 추출과 약간의 과소 추출이 섞인 이런 형태의 추출이 보통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영향을 잘 밸런스 있게 가져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약간 불안정한 추출 사이에서 오는 그런 복합적인 맛들 그리고 그런 볼륨감들이 좀 메인된 캐릭터들을 나타내는 드리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퍼만 중요한 게 아니고 필터도 중요한데 네. 여러 가지 테스트 해봤는데 오리가미 전용 필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제일 빨라요. 아, 진짜? 네. 오, 이건 안 써봤다. 네, 많이 쓰시는 게 그거잖아요. 아바카. 음. 아바카보다 한 5초 정도 빠른데 5초면 큰 차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는 요거 쓰시는 거 추천을 드릴게요. 이거 종이 사이즈보다 작은 것 같은데? 이거요? 이건 01 사이즈. 오리가미는 01로 이렇게 평평하게 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필터도 맞춰 선정하시면 조금 더 의도한 대로 낼 수가 있습니다. 오리가미도 좀 용량 차이가 있나요? 오리가미 이게 S가 있고 네. 그 다음 사이즈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S 사이즈. S. 그래서 저희가 면적을 10개 쓰는 레시피를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담는 양이 조금 낮아요. 왜냐면 원두가 적게 담기면은 네. 위에 공간을 많이 쓸 수 있잖아요. 네. 하리오 추출할 때도 10g 푸어하는 거랑 20g 푸어하는 거랑 다르죠. 되게 다르잖아요. 비율 똑같이 맞춰도 빠른 이유가 필터 면적을 좀 여러 가지 쓸 수 있고 공간들을 여유롭게 쓸 수 있으니까 제가 보통 18g만 맨날 썼잖아요. 네. 16g. 아, 16g이 네, 오늘 16g. 그리고 빠른 추출을 타겟하기 때문에 좀 더 가는 부세도를 사용할 수 있어요. 코만단테면 저희가 26 정도 썼으면 뭐 22도 괜찮고요. 꽤 많이 차이 꽤 나요? 차이가 많이 나요. 네. 그 정도 클릭이면 진짜 많이 차이 나요. 그 정도까지도 그 커피 성분들을 좀 뽑아낼 수 있게 되는 되게 추출이 빠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따뜻한 레시피부터 한번. 네,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커피는 뭔가요? 커피는 로스트 오리진에서 가공한 RTL이 동장 커피예요. 그러니까 로스트 오리진 RTL. 제가 브로스컵을 종종 나가는데 대회 때 이런 콩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갈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콩이에요. 이 콩을 딱 만나고 나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네, 진짜요? 근데 제가 애기가 태어나가지고 네, 이제 못 나가. 못 나가지만 당분간은 오랫동안 네, 오랫동안. 5년간 못 날 것 같은데. 근데 너는 13 정도로 갈게요. 3 정도. 1000마이크론 정도. 네. 오. 향을 한번. 와, 완전 뭐 그거 같아요. 와. 복숭아 요구르트 같은 맛 나죠. 주황 색깔이 되게 풍성하고 복합적이게. 막 그쵸? 나는데요? 네. 와. 그냥 코 박고 있게 된다니까요. 온도는 92도. 네, 물은 처음에는 40g 네. 뜸을 들입니다. 뜸은 그렇게 물을 빠르게 부으실 필요는 없고 그냥 좀 천천히 적셔준다는 느낌으로 부어주시면 좋습니다. 요거는 좀 커피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뜸 시간? 아니, 똑같이 하셔도 돼요. 아. 그 변형 주는 거는 네. 제가 마지막 부어 때 알려드릴게요. 아. 35초가 되면은 100g의 물을 중간 물줄기로 부어줍니다. 편하게 부으셔도 돼요. 좀 많이 부어져요. 지금은 어쨌든 미분이 움직이는 시기는 아니니까 밝은 산미랑 가벼운 캐릭터들을 충분히 뽑아내기 위해서 빠르게 쭉 뽑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좀 독특한데 1분 10초에 2차 푸어가 들어가요. 네. 추출 빠르죠, 확실히. 빠르네요. 네. 확실히.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요. 아, 바깥에서 중앙을 안쪽으로? 이렇게 부어요. 아. 여기서 이제 보통 물 빠지면 붓잖아요. 네.
25초가 되면은 네. 바로 나머지 60g을 부어요. 아, 중앙에만. 그냥 중앙에만? 네. 아, 약간 꾹 눌러주듯이 네. 지금 붓네요. 네. 이거를 어떻게 조절하시냐면은 네. 추출을 조금 단맛 위주의 커피로 가져가시고 싶다. 네. 그럼 30초쯤 물을 부어주시는 게 마지막 부어. 물 좀 더 빠졌을 때. 더 빠졌을 때. 네. 근데 조금 밝은 캐릭터 위주로 가볍지만 상큼한 커피를 먹고 싶다. 네. 그럼 25초 때 부어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2차 때 바로 부으면 안 되냐. 네. 수위가 너무 높아져요. 그러니까 바이패스가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필터 면적을 많이 사용하는데 네. 너무 수위가 높아지지 않도록 하고 너무 낮아지지도 않도록 해요. 수위를 좀 조절하는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분 한 10초에서 20초 사이 네. 추출이 끝납니다. 이 윗부분에 리브를 중심으로 이렇게 미분들이 많이 모여 있을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수위를 올려준다는 게 결국에는 미분을 최대한 많이 필터에 붙여놔서 네. 추출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네. 추출은 좀 빠르고 깔끔하게 가져가되 네. 분쇄도가 좀 가는 편이라서 단맛은 충분히 충분히. 뽑아낼 수 있고 그러면 커피에 따라서는 어떻게 바꿔야 돼요? 기본 레시피로 재료 보시고 그 다음에 맛을 보신 다음에 물 빠지는 거 보면서 일단 분쇄도를 1차적으로 조정하시고 네. 디테일한 텍스처라던가 네. 농도감이라던가 단맛 부분을 마지막 푸어로 조절하는 거예요. 매출 같은 거는 좀 더 빠르니까 가늘게 가고 네. 워시드 같은 경우는 조금 굵게 하지만 일단은 분쇄도로 잡지만 분쇄도로 잡았을 때도 추출이 너무 빨라 그러면 30초쯤에 부어주시고 추출이 너무 느려 그러면 25초보다 좀 더 빨리 부어줘도 괜찮아요. 아, 네. 그러니까 2와 3 사이의 시간이 짧으니까 그 시간을 조금 조절해 가면서 이렇게 맞아요. 세팅을 하는 거네요. 네. 그러면 한 대략적으로 어떤 범위 안에서 좀 저희는 한 13이라고 하면은 뭐 13.3 정도로 하는데 워시드는 추출 시간이 좀 길어도 괜찮아요. 2분 10초 이렇게 잡았는데 2분 30초까지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로 조절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가 수위를 높게 쓰지만 너무 높게 하지 않는 게 포인트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는 이렇게 원형으로 돌렸다가 들어왔고 네. 두 번째는 밖에서 시작해서 안으로 들어왔고 네. 세 번째는 중앙에만 부었어요. 맞아요. 이 오리가미에 홈필터 썼을 때 네. 되게 팽팽하게 필터가 딱 붙어 있잖아요. 딱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아. 측류랑 교반이 되게 원활하게 일어나는 드리퍼라고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중앙에 붓는 게 포인트예요. 아. 네. 그러면 얘는 추출할 때 지금 대표님의 레시피대로라면은 바깥에 필터 이렇게 훑어주면 안 되겠네요. 두 번째 포할 때 네. 바깥에서 들어오긴 하는데 네. 어쨌든 수위가 높아지고 측류가 생기기 때문에 네. 훑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 그냥 이 겉에서 안으로 들어온다는 느낌 정도. 외곽으로 부을 때는 최대한 조심하는 거. 바이패스가 많이 일어나는 드리퍼잖아요. 네. 그래서 바이패스라는 것 자체가 장점이지만 단점이 될 수 있는 점을 잘 활용해서 만든 모든 커피에 다 활용할 수 있는 레시피입니다. 그 향 그대로 나네요. 프라그넌스에서 맡았던 네, 향이 네. 그대로 나요. 복숭아 샴페인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안 먹어본 거지만 그런 맛 나요. 네. 그렇죠. 샴페인 같이 되게 스파클링하고 네. 청량함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근데 복숭아가 딱 꼽혀요. 파인애플도 잘 나오고 식으니까 약간 포도 젤리 같은 느낌도 좀 나고. 피치, 스파클링, 요구르트 인간이 맛있는 과일 넣으면 다 나요. 네, 베리도 넣어도 될 것 같은데요? 다 넣어도 될 것 같고. 와 너무 맛있네요. 진짜. 추출이 앞쪽에 많이 부어서 산미가 튈 것 같지만 그렇게 산미가 높지 않죠? 높지 않아요. 네. 단맛이 잘 네. 산미를 컨트롤해주는 네. 느낌이 입안에서 16g에 260부니까 추출 비율도 꽤 높은 편이고 경제적이네. 그렇죠. 꽤 많이 커피를 아껴요. 네. 네. 근데 저는 이게 편안해서 좋아요. 입안에서 그쵸. 지금 되게 네. 편안하네요. 자극적이지 않죠? 네, 자극적이지 않고 네. 이렇게 날카롭게 이렇게 툭툭툭툭 혀를 건드리지 않고 마시고 나서 탑노트 복숭아 딱 느껴지고 여러 가지 과일 느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단맛이 쭉 이어지고 네. 딱 끝나는 질감도 좋고. 그래서 요거 할 때 디테일 제일 잡았던 게 질감이었어요. 바이패스가 많이 되면 좀 무너지니까 그걸 좀 쫀쫀하게 잡을 수 있게. 농도가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맞아요. 않고 그리고 클린컵도 너무 좋아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딱 밸런스가 딱 잡힌 느낌. 어떻게 이런 맛이 나올까 생각해보면은 변수의 조합이 되게 절묘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분쇄도를 가늘게 가기 때문에 텍스처는 포기하지 않았고 네. 그리고 향도 잘 가지고 맞아요. 나오고 근데 네. 또 비율이 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안에서 또 편안하고 편안하고. 분쇄도 가늘면은 이제 또 미분이나 이런 거에 쓴맛이 나올 수 있으니까 미분 컨트롤 잘 해서 미분도 맞아요. 띄워주고 맞아요. 추출하고 네, 정확히 딱 그런 것들을 다 고민해서 만든 레시피예요. 그러네요 네. 진짜. 부족함도 없고 네. 커피의 향미를 채워줄 수 있고 그다음에 성분도 충분히 뽑아줄 수 있는 레시피를 만들고 싶어서. 그러니까 디테일이 이런 차이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영상에 보시는 분들이 이런 레시피를 보시면서 아 그냥 뭐 저거 물 이렇게 붓는 거 뭐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냐. 물론 이제 되게 쉬운 네. 레시피들도 있지만 이런 디테일이 좋은 커피를 더 좋게 만드는 굉장히 큰 차이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이 레시피가 그냥 언뜻 이렇게 된 것처럼 보여도 이 안에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오랫동안 고민하고
도징을 뭐 16g만 해봤겠어요? 16.5, 맞아요. 17, 17.5 다 맞아요. 해보고 온도도 막 왔다 갔다 해보고 맞아요. 총 추출한 커피가 엄청나게 많을 거잖아요. 그 중에 완성된 커피고 테스트 많이 해보면서 콤필서를 썼을 때 하리오랑 계속 비교해서 먹어보는데 확실히 많이 물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네. 컨트롤이 된다고 저는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잡아봤고 선보이게 됐습니다. 네. 사실 커피가 더 맛있어서 맛있긴 해요. 이런 커피는 네. 그래도 이런 커피가 오히려 추출 잘못하면은 맞아요. 발효 어느 정도 돼서 하긴 또 커피는 맛있는데 맞아요. 밸런스 자체가 무너질 때가 맞아요, 되게 맞아요. 많아요. 그래서 커피를 비싸서 많이 못 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뭐 한두 번 안에 세팅을 맞춰야 되는데 최소 3번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하면서 현타온 네. 최소 3번이죠 진짜. 근데 이런 커피들은 50g 단위로 팔거나 이러니까 잡기가 쉽지 않죠. 꼭 이 레시피로 드셔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정말. 저희 아이스 레시피 메커니즘 비슷해요. 원두 좀 더 남고 분쇄도 조금 쪼아주고 원래 1대10 정도 했는데 조금 더 많이 그래서 아까 16g 담았잖아요. 지금 19g. 오 많이 늘어나네요. 분쇄도는 그 기존에 잡았던 게 예를 들어 12면은 11.5, 11.5. 0.5칸 정도 당겨주면 돼요. 똑같이 1차는 92도, 92도로 하고 19g에 40g 뜸들이고요. 네. 얼음은 담아놓고 네, 시작하시네요. 맞습니다. 얼음 충분히 담아주셔도 돼요. 그다음에 아이스는 그 포인트가, 그러니까 핫은 제가 유량에 대해서 중간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이스는 좀 농축시켜야 돼서 네. 그 유량이 조금 중요해요. 그래서 35초 때 1차를 붓는데 네. 좀 가는 물줄기로 부어요. 아까보다 확실히 간을 문제가 가는 물줄기로 부어줍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두 번 투어는 50, 50 이렇게 부을 거예요. 1분 10초 되면은 50g. 이번엔 중간 네, 물줄기로 이것도 중간 물줄기로. 바깥에서 네. 안쪽으로. 거의 이것도 거의 중앙에다 물을 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맛있겠다. 색깔부터 좀 맛있겠다. 아이스는 좀 물 거의 다 빠졌을 때. 충분히 요거를 다 식혀주고. 네. 대출 같은 거 2분 정도, 머시는 2분 10초에서 20초 사이 그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얘는 커피에 따라서 세팅이 좀 어떻게 바뀔까요? 이것도 팥이랑 또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움직여요. 분쇄도가 첫 번째고요. 그다음 디테일한 것들은 투어로 좀 끊어주면 되는데 아이스는 추출이 좀 빨리 끝나잖아요. 네. 어쨌든 붓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그걸 너무 빨리 끝나지 않게 최소 2분 정도는 나와주는 게, 안 그러면 너무 산미 쪽으로 튀니까요. 그리고 유량 좀 작게 사용하는 거, 그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요구르트 같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이스. 되게 음료수 같다. 그 맛이 나요. 젤리 같은 맛? 몽글몽글하네. 푸딩스러운 그런 느낌. 맞아요. 이게 이렇게 갖다 댔을 때 아이스인데 향이 나. 요거는 뭔가 아이스를 먹어도 캐릭터가 무너지지 않네요. 따뜻한 커피가 기본적으로 노트는 비슷하네요. 결은 비슷하네요. 네. 근데 좀 단조로워지는 거? 따뜻한 거는 어떤 노트를 갖다가 박아도 잘 났는데 네. 지금은 약간 복숭아, 뭐 자두 맞아요. 이런 핵과류의 노트가 그쪽에 더 뾰족해졌어요. 훨씬 더 뾰족해져요. 뾰족해졌어. 오리가미가 바이패스가 많이 일어나서 되게 워터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약간 그 편견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진짜 쫀득쫀득하게 잘 나와요. 진짜 음료수 같아요. 그쵸? 혹시나 뭐 요번 기회에 이 핸드드립 블루 아이스를 스페셜티로 처음 드셔보시는 분들은 브라인 공간에 가서 드셔본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뭐 오피스에서 드시는 거라든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막 타격감이 있고 카페인이 딱 들어오고 강렬한 맛이 있는데 이런 커피는 그런 게 없습니다. 차 혹은 주스 혹은 뭐 이온 음료 같은 정도로 향미가 딱 나면서 부드럽게 넘어가요. 이온 음료 같다는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는 또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유익한 커피 관련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